안녕하세요. 오늘은 KULR 테크놀로지 그룹, 그 KULR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였어요. 뭐 하루 만에 20% 넘게 오르기도 하고, 네, 맞아요. 그 배경에 이 비트코인 전략이라는 게 있다는데, 저희가 받은 자료, KULR 테크놀로지, 비트코인 전략과 주가 변동성 분석, 이걸 보면서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,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KOLR 주가가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죠. 장중 한때 23.3%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도 했고요. 23%요? 와. 네, 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그 코인베이스 글로벌 자회사 있잖아요. 코인베이스 크레딧. 아, 네네. 거기서 2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정도 되나요? 그쵸. 그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아, 대출 소식.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대출이 아니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KOLR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, 그걸 담보로 잡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. 비트코인을 담보로? 아, 그럼 신주 발행 같은 걸 안 해도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 가치가 희석될 걱정이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. 아, 그래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거웠던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신주 발행을 피했다는 점, 이게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죠. 근데 다만 그 뉴스 나오고 나서 확 올랐다가 주가가 좀 밀렸단 말이에요. 네, 저도 봤어요. 그건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. 이 KOLR 주식 자체가 원래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. 또 투자자들이 이 뉴스가 진짜 어떤 영향을 줄지, 혹시 뭐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빌렸다, 이걸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. KULR의 좀 더 큰 그림, 그걸 봐야 할 것 같은데, 네. 2024년부터였나요? 회사가 버는 돈, 그 초과 현금의 최대 90%를 비트코인 사는 데 쓰겠다, 이렇게 발표했잖아요. 네, 공식화했죠. 와, 90%요? 아니,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? 거의 뭐 회사의 재무적인 운명을 비트코인에 거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사실상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거죠. 원래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 기술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굴리는 회사로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. 약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느낌인가요? 네, 그런 기업들의 전략을 좀 따라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요. 이번에 대출받은 자금도 아마 비트코인 보유량을 더 늘리고 이런 소위 트레저리 전략, 그러니까 회사 자산의 큰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강화하는 데 쓰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허허,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델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사 모으는 것 말고 이걸 또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?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아, 좋은 질문이세요.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관리는 그 코인베이스 프라임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. 아, 코인베이스랑요? 네, 그래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필요하면 뭐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, USDC 같은 거 활용하거나 자체 지갑 관리 서비스도 이용하고요. 이건 좀 대형 기관들이 쓰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디지털 자산 운영의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좀 확보하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뭐 본업인 에너지 기술이랑 시너지를 노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별개 베팅, 그러니까 재무 전략의 전원으로 봐야겠네요.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본업과의 직접적인 시너지보다는 재무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KULR의 최근 주가 급등은 비트코인 담보라는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또 앞으로 회사가 비트코인 중심 전략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거다.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합쳐진 결과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보면요, KULR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이 클 거예요.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오르내리는 거나 뭐 추가 자금 조달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분위기 같은 거에 따라서요. 그렇죠. 막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지난 1년만 봐도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기도 하고 정말 아찔한 게 움직였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안고 가는 거죠. 장기적으로는 역시 비트코인 자체의 미래, 그리고 KULR이 이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, 여기에 달린 거겠군요. 그렇습니다. 결국 KULR의 기업 가치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, 그리고 이 새로운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. 비트코인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불려나가는지, 그게 관건이겠죠.
잠재력도 크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KULR 사례를 통해 기술 기업의 좀 파격적인 변신,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네. KLR처럼 기술 기반 회사가 핵심 자산 전략의 축을 아예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는 이런 현상.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? 그냥 이 회사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일까요? 아니면 기업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광범위하게 변하는 신호탄일지, 혹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더 빨리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.